조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 위민 헌신의 리오종에는 이 나라 방방곡곡에 새겨가신 2018년 삼복철 강행군의 못 잊을 이야기도 있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와 고온이 지속되었던 그해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7월 1일부터 불과 30여일 동안에만도 평안북도와 량강도, 함경북도와 강원도, 평양시를 비롯한 여러 도와 시의 20여 개 단위를 찾고 찾으시며 인민을 위한 초강도 강행군길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8월 3일은 고온 현상이 극한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전해진 날들 중에 하루였습니다. 2018년 8월 3일 우리 노동계급이 만든 이 기준차를 봐주시고 시운전까지 지도해 주신 이 기준차입니다. 그날은 정말 몹시도 더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막 덥다고 그러지만 그때는 38도를 넘었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 폭열 속에서도 차에 오르셔서 동때며 우자며 바닥까지 짚어오시면서 우리 노동계급이 기준차를 아주 잘 만들었다고 미남자라고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고온이 극한점에 다다른 그날 깊은 밤에도 세영이 무기도전차와 기도전차의 시운전을 몸소 지도하여 주셨습니다. 인민들이 내년이 없는 고온과 무더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은정 깊은 조치들을 취해 주시면서도 자신께서만은 삼복철의 폭열 강행군을 줄기차게 이어가시며 인민을 위한 현지 지도의 길을 걷고 또 고르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시였습니다. 그때 강원도 양무장을 찾으셨던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우리 공장을 찾으신 날은 온산시 낮 최고 기온이 전국적으로 최고 기록을 냈던 2018년 7월 25일이었습니다. 당시 삼복의 무더위가 한창인데다가 우리 작업반의 현장 온도는 40도를 넘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누구도 손뜻 들어가 보기를 좋아하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총비서 동지께서는 인민들이 먹는 식료품을 생산한 것이라면 꼭 들어가 봐야 한다고 하시면서 현장에 들어가시어 제품의 질 문제와 위생 안전성 문제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해마다 이 땅의 삼복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기고 가신 인민을 사랑과 정으로 뜨겁게 품어 안으신 그날로부터 흘러간 지난 10년간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해서 여러 같은 사랑의 세계를 끝없이 펼쳐가시는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위민 헌신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진정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천만 고생도 낙으로 여기시며 멸사복미의 날과 달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를 높이 모시어 이 땅 위에는 반드시 인민의 꿈과理想이 활짝 꽃피는 천하 제일강국이 일도속에 될 것입니다.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민 헌신의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과 전진의 보폭을 맞추어 나가자.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우리 국가의 공고한 정치 풍토 국풍으로 되게 하자.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조기압골과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용시부터 요리돌시까지 소이안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 내륙, 중부 내륙의 여러 지역,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평양시, 평안남북도, 남포시,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도 내렸습니다. 오늘 도별 평균 강수량이 많은 지역을 보면 라성시가 37mm, 함경북도가 18mm, 남포시가 17mm입니다. 앞으로 8일까지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된다고 합니다. 예견되는 재해성 기후에 대처해서 지금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큰 물과 폭우, 빗바람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대책들을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룡림군에서는 장자강과 중소 하천들에 대한 지방 쌓기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령림군이 장자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콧물이 나면 농경지 위실이라든가 살림집이 피해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조일골천 지방공사를 비롯해서 장자강 지방공사와 강바닥 파괴를 올해 중에 끝낼 계획 밑에 모든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문지구 장자강 지방공사와 풍수천 지방공사를 열흘 동안에 끝냈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 콧물로부터 살림집들을 보호하면서도 한 정부의 새 땅을 고젓게 되었습니다. 군에서는 관계수로들과 논두렁 정리, 물두렁 정리를 전망성 있게 계획적으로 내밀었습니다. 이번 폭염이 지속되는 속에서도 가물 피해막이 전투를 벌리면서 수로 정리와 강냉이밭 새끼줄 치기를 동시에 내밀어 기본적으로 결정했는데, 지금 위협한 점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대책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공장 옆으로 흐르는 벼로천인데, 지난 시기에는 비가 좀 오면 골짜기에서 쓸어내려오는 물로에서 강이 미어지면서 정말 적지 않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해성 기후에 대처해서 이 벼로천에 대한 사방야계 공사를 끝낼 계획 밑에 지금 여기에 용량과 기계화 수반들을 총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량만 해도 한 1000유닛방 처리하고 시멘트와 골재 막도를 선행시키면서 여러 개의 물막이로 된 수백 미터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콧물이 와도 제때 빠질 수 있게 대책하고 있습니다. 함흥시 회상구역 수호협동농장에서는 장속 보수 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고 물길 정리와 가시기를 책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종보의 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철저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관철로 들끓고 있는 고성군민발전소 물길굴 건설 2여단에서 김철남 특파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발전소 건설장 쪽으로 제일 전투력 있는 집단으로 자랑 높은 이건 물길굴 건설 2여단에서는 도갱굴진을 완전히 끝내고 확장 공사를 마감 단계에서 진행하면서 피복 공사를 동시에 따라 세우고 있습니다. 여단에서 제일 힘을 넣는 문제는 8월 말까지 물길굴 확장 공사를 완전히 끝내고 피복 공사를 80% 개선까지 내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술자 기능공들을 발동해서 설비 관리에 힘을 집중해가지고 실적을 구전보다 배로 원래 세우고 있습니다. 물길굴 공사를 담당한 갱이 현재 제일 떨어진 조건에서 여단에서는 설비, 자재를 적극 집중시킴으로써 전반적인 계획을 한 계단 더 올려 세우자는 게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물길굴 공사와 압력 철관로, 발전기실 공사를 비롯해서 방대한 공사 과제를 맡아 수행하고 있는 여단안의 건설자들 속에는 지난 시기 원산청년발전소와 원산군민발전소 건설의 나날부터 10년, 20여 년간을 발전소 건설장에 애국의 피와 땀을 바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보건 말건 알아주건 말건 묵묵히 자기가 맡은 초소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진심으로 애쓰며 성실한 창조의 노력을 바쳐가는 이런 참인간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서 고성군민발전소 건설은 더욱 힘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실현에 앞장에 설 때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인민봉사지도국 청년동맹위원회에서 기술혁신 청년돌격대 활동을 힘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청년동맹이 청년판으로 들끓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거리를 찾아 하는 게 중요하겠는가 하는 데서 이 기술혁신을 기본 중요한 사업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기에는 자격을 가진 특정한 성원들만 하던 이런 과학기술 사업을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되도록 여고성을 부단히 높여 나갔습니다. 자기단이 생산,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내놓고 새기술 보급원들의 역할을 높여서 그들이 현대과학 기술을 보급하는 데서 자기 역할을 똑똑히 하도록 여고성을 높여 나갔습니다. 청년동맹 제14대가 있은 때로부터 현재까지
40여 건의 기술 혁신 안들이 생산에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생산 현장들에서 자기네가 맡은 기대하면서 설비 개조라든가 이런 걸 해오던 거를 이제는 어떻게 하면 재자원화해서 그걸 설비에 대응해서 또 쓸 수 있겠는가, 이걸 범동맹원들이 연구하게끔 조직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재자원화 이걸 기본으로 했단 말입니다. 청년동의 초급 일꾼들부터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김강명동을 놓고 봐도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실적 문제들을 찾아지고 현재까지 많은 과학실적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기술 인재, 청년 혁신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생산을 진행하는 과정에는 크고 작은 난문제들이 많습니다. 인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공장의 청년들로서 인민생활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술혁신 과제를 하나라도 더 풀자, 이렇게 결심하고 적극 떨쳐 나섰습니다. 기술혁신 돌격대 활동을 진행하면서 우리 공장에서 실제적으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많이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기술 수준에서 많은 전진이 이룩되었습니다.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을 잘하고 있는 단위들의 경험입니다. 교육도서 인쇄공장에서는 과학기술 보급원의 역할을 높여서 보급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보급사업이 실리 있게 진행되자면 과학기술 보급사업이 현장과 실제 밀접히 결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보급원들이 단위들의 실제 필요되는 이런 자료들을 매 주간에 기획화해가지고 그에 대한 학습을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업원들이 현장에서 일하면서는 그 경험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과학기술적으로 이렇게 밝혀주면서 그것이 그 현상이 왜 그렇게 되는가, 그다음에 말해서 결함들이 나타나게 되면 왜 어때 그 결함이 나타날 수 있는가, 그걸 극복하기 위한 방도는 무엇인가, 이렇게 이걸 알려주다 나니까 새로 들어온 그 젊은 제대분이라든가 젊은 사람들도 거기에 흥미를 가지고 이거 이렇게 과학기술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니까 더 빨리 경험을 쌓게 되고 기능을 높이게 되고, 기술자들인 경우에는 이거 과학기술 자료 주문 대장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요구하는 자료들을 과학기술 전당이라든가 이거 과학기술 보급 기지들과 이게 용기를 가져 가지고 그걸 기술자들에게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보급 사업을 실정에 맞게 진행하기 위한 방법론을 탐구 도입하고 있는 평양 전자의료기구 공장의 경험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학기술보급실에는 많은 자료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세계적인 추세와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부단히 갱신되고 있습니다. 단위 시간 동안에 많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우리 작업반에서는 과학기술보급실 운영을 개별적인 사람들의 특성에 맞게 과제를 주고 그에 따라서 연구도 하며 집체적인 토론을 통하여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 과정에 작업반에서는 기능공대열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과학기술을 모르고서는 생산을 정상화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체득하게 됐습니다. 각지에서 8월 3일 인민소비품 전시회를 다채롭게 진행해서 인민소비품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게 하는 좋은 경험들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양시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8월 3일 인민소비품 생산 운동을 발기하신 37돌 술계기로 8월 3일 인민소비품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시회에는 시안의 공장 기업소들과 직매점 리용 생산반들, 그리고 간해작업반 관리소들에서 생산한 피복류, 신발류, 가방류, 세수상품을 비롯해서 1만여 종의 400여만 점의 소비품들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지난 시기와는 달리 각 구역군들에서 지역 안에 8월 3일 인민소비품 생산단위들에서 생산한 소비품들을 자기 지역의 직매점들에 전시해 놓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판매도 해주면서 또 이 과정에 우리가 주민들이 어떤 상품을 좋아하는가, 그리고 어느 공장, 어느 기업소, 어느 단위에서 생산한 제품을 주민들이 좋아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도 알아보고 해당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전시회를 하면서 이 제품들에 대한 질적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심도 하고 노력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제품을 봉사하면서 해당 단위들과의 연계를 가지고 요구도 하고
그 단위들은 질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히 힘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자투리로 제품을 만들어도 반복이 아니라 새롭게 착상하고 가지실을 누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강도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8월 3일 인민소비품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지방의 훈한 원료원천을 최대한 동원 이용하여 생산한 201종의 2,700여 점의 인민소비품들이 출품됐습니다. 많은 단위들이 그러하지만 전천군 일용품 생산협동조합에서 자투를 이용하여 만든 목제품들과 만포시 첨을 생산협동조합에서 만든 여러 가지 첨을 제품들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학용품들과 여러 가지 인민소비품들이 출품됐습니다. 지금 전염력이 강한 변이 비루스들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는 속에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방역 사업을 소홀히 대한 탓에 악성 전염병 상황이 또다시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 감염자 급증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밝힌 데 의하면 지금 델타 변이 비루스는 중동의 15개 나라와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매주 30만 명 이상의 감염자와 3,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에서는 최근 이슬람교 명절을 계기로 사람들의 레왕이 많아지면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 감염자 수가 7월 초에 4,000명 개선으로부터 7월 말에는 2만 명 개선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라크에서도 이슬람교 명절 이후 5일 만에 하루 감염자 수가 1만 3천여 명에 달해서 전염병 발생 이래 최고 기록을 냈다고 합니다. 이란에서 델타 변이 비루스의 전파로 인한 대유행병의 파동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하루 감염자 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 보건당국은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방역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주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이로써 이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1억 9,954만여 명이고 사망자 수는 424만 7,900여 명으로 등록됐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피난민들이 지중해에 빠져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26일 리비아 앞바다에서 피난민들을 태운 배가 파손돼서 20명의 여성과 2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57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와서 벌써 수백 명의 피난민들이 지중해를 건너다가 죽거나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다음, 얼마 전 인디아의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화물 자동차가 주차하고 있던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적어도 18명이 목숨을 잃고 24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최근 바다 생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해상용 오물 청소배가 제작됐다고 합니다. 해양 흡진기로 불리는 이 오물 청소배는 수심 1m 깊이까지의 오물들을 수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배는 원격 조종으로 움직이는데 실시간 자료를 전송하기 위해 5세대 무선 연결망을 이용해서 배의 위치와 가동시간, 수집한 오물량을 감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연간 수백만 톤에 달하는 수지병과 비닐주머니 그리고 수지놀잇감과 다른 오물들이 바다로 흘러들어 바다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작자들은 이 배가 항구 지역을 오물이 없는 깨끗한 곳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이안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고
함경북도와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 순안에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흐렸다가 개었습니다. 그리고 맹산과 평강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0도로서 평년과 같았습니다. 오늘 밤은 량강도와 함경북도 북부 지역 라선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산발 쪽으로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8월 4일 수요일 음력으로 6월 26일입니다. 내일 동해안 충북 이북의 바닷가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끼면서 서해안과 강원도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 특히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와 밤한때 폭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오후와 저녁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3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청진시는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는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성시는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저녁과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저녁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저시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9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금야지방으로서 3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동해에서 내일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